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급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 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정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정수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정수.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정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창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백성모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도영호 농촌환력과장입니다. 이정아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홍혜선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남진희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김성한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입니다. 서경화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김정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입니다. 손성봉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입니다. 장쾌식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제11회 경상북도의회 출범 이후 남영숙 국장님, 업무 보고 전에 저희들 사전에 자료가 다 의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출범 이후 남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배려 덕분에 경상북도 농업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경북농업 대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추진성과, 농정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해 주신다면 5쪽, 6쪽, 7쪽, 8쪽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2년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 농부 2,000명 육성을 목표로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영농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210여 명을 육성으로 목표 대비 111%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동해 농업 경영체 22만 1천여 회의 어원인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성주군에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를 유치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 영천시 마늘지구가 선정되는 등 농가 소득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귀농 기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경북 귀농 2,710가구 3,654명이 나는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 농식품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해 경북 농민사관학교 64개 가정의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APC 5개소 등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확충 및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쇼핑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이어서 이쪽 12쪽입니다. 26개 기업과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추진하고 지난 9월 농식품 산업대전을 개최하는 등 농식품 수출 강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사이소, 제휴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등 329억 원의 온라인 판매와 바로마켓과 같은 농산물 직거래 및 농식품 연계 행사 등 896억 원의 오프라인 유통 실적을 거두었으며 농식품 유통 취약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대량 소비처 등 직거래 신유통 채널에 진출하는 등 농특산물 소비도 촉진해 왔습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지구 11개 지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8개소, 주산지 일반기계와 농기계 지원 27개소 등 국비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과 예천군의 곤충 양잠 산업 거점단지 전국 최초 유치 등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내 44개소 농촌 인력센터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농촌 공간 재생 및 농촌 소득 창출,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영농 기반 확충으로 삶이 활기찬 행복 농촌을 조성해 왔습니다. 미래형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축산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가축 개량으로 축산 체질 및 사육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영천 경마공원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절기 가축 질병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방역으로 도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번 10월 예천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긴급 방역 예산 확보 및 방역 관리 강화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정 방향 및 중점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책 여건 및 농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촌 소멸 위기, 비대면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등 소비 트렌드 변화, 4차 산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속에서 농업 또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은 첨단 산업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 경북의 농정 목표로 정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인 복지 정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신유통 체계 전환, 함께하면 행복한 희망 농촌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소통하고 농업 현장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중점 추진 전략입니다. 2023년 농정 목표 실현을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 농촌, 농식품 유통 혁신으로 판매 극전문 농업 환경, 첨단 고품질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한 농업 육성 등 6가지 중점 전략 추진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3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농촌입니다. 추진 방향은 농업의 공익 가치 증진과 경영 안전망 강화, 농업 외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 농업 구현, 청년 창농 및 기농 기촌 확대로 젊고 활기찬 농촌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3년까지 청년 농부 620명 영농 종착을 지원하고 농업 6차 산업화 226개소를 지원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을 8만 5천 헥타르로 확대하고 4만 3,500가구의 귀농 기촌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중입니다. 중점 업무로 농업의 공익가치 증대를 위해 농민 수당과 농민 경영 안정을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650억을 연 1%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물 상해보험 안전보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및 영농 정착 지원 등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장농 기반 및 친농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박람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맞춤형 정착 지원과 귀농일촌 1번지 경북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등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체험마을, 소규모 축제 등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융복화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안테나 샵을 통한 육사산업 제품 판매 등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성과 고령 농업인의 복지 서비스, 문화 접근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4쪽 혁신적 농식품 유통 시스템 구축 및 발로 확대입니다. 추진 방향은 현장 중심 창의적인 핵심 인재 양성, 농식품 수출 환경 조성 및 시장 개척, 미래형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및 농산물 소비 촉진,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농산물 직거래 1,500억 및 농식품 수출 7억 불, 마케팅 조직 과수 취급액 7천억을 달성하고 기업형 농식품 가공 기업업체 300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민사관학교와 지역대학의 스마트 농업, 6차 산업, 재배사역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개교 졸업생 창업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갖춘 스마트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중미1 기존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 전문 단지 확대와 해외 마케팅으로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판매 걱정 없는 농식품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롯데온, 쿠팡 등 대량 소비가 가능한 유통 채널을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배달 앱 활용, 상생형 지역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스마트 APC 설치 등 산지 유통 센터를 첨단화하고 품목별 전문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이소, 제휴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바로마켓 등 온오프라인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의 계약 재배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 및 마케팅 지원, 경영 컨설팅을 통해 농식품 가공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과일 간식 공급 및 초중고 무상급식 등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첨단 고품질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농업 확산입니다. 환경 보전 기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경북 농업의 신먹거리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저비용 고효율 생산 시스템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식량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스마트팜 면적을 500헥타르까지 확대하고 식량 작물 공동영역체 62개소를 육성하며 경북 형사가원 15,300헥타르 및 시설원의 기반 39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인증비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사료 안정적 생산에 주력하고 토종 곡물 및 콩, 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경북쌀 부가가치와 인지도를 제고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경북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비롯한 예천 임대형 수직 농장 및 성주 스마트 원예단지, 곤충산업과 종장산업 등 경북 농업의 신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신소독 작목 육성,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 및 공익직불금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가수 생산을 위한 품종 갱신, 전문 생산단지 조성은 물론 에너지 효율화 시설 및 저온유통 체계 구축 등 원예 특작 시설 현대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농촌 공간은 쾌적하게, 농업 기반은 탄탄하게, 행복 농촌 조성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 인력 지원, 농촌형 SOC 확충 등 생활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도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살고 싶은 농촌 공간 마련, 탄탄한 영농 기반 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재해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160지구 및 기초생활 거점 102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12지구를 조성하고 배수 개선 사업 16,509헥타르와 밭 기반 정비 24,600
461헥타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와 외국인 계절 근로를 확대하고 역량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업 인력을 지원하고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및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농촌다움을 복원하여 농촌 공간을 1터 3터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 유효시설 활용 등 농촌의 자력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북형 명품 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 재생 뉴딜 사업 등 지역 맞춤형 농촌 공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쓰며 바퀴반 정비 및 농촌 개발, 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정적 영농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개수 및 수리시설 개보수, 물관리 자동화 등 기후 변화와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구축입니다. 추진 방향은 국내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축산기반 구축, 탄소 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스마트 축산 구현, 깨끗한 축산 농장 및 안심 축산물 생산 지원, 말산업 발전을 위한 승마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한우 1등급 출연율 53.1% 달성, 사료작물 17만 5천 톤 생산 확대, 깨끗한 축산 농장 330개소 지정, 학생 승마 체험 1만 1천 명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북 한우 개량, 불량 모돈 갱신 등 가축 개량과 양계 및 양봉 기자재 지원 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우유 소비 촉진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해나가고 조사료 작업 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지원 및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및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사 분야 ICT 융복화 확산사업 등 미래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악취 저감제 지원, 축분 고체 연료 바이오차 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들어가며 말산업 특구 학생 승마 체험, 영천 경마공원 조기 준공 등 말산업 발전한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가축 질병 없는 청정 경북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차당 방역으로 가축 질병 청정화를 유지하고 축산물 생산 유통 구조 개선 및 안전 관리를 강화, 동물 복지 저변 확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발생률 0.05% 이하 유지, 거점 소독시설 19개소 설치, 햇삽 1,550개소 지정, 동물복지농장 24호 인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백신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고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 지역 관리 강화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등 질병 유입 정보를 관리하고 농가 맞춤형 질병 컨설팅 및 방역 시설 설치 지원 등 빈틈없는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인수 공통 가축 전염병 건절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축산물 생산 시설 현대화, 햇섭 인정 및 이력제 지원, 스마트 가축 시장 구축으로 경북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물 복지 인정 확대,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운영, 입양비 및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으로 동물 복지를 정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조 주요 역점 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청년 유입 식량 안보에 대응하고 공동체 강화로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이 구심점이 되고 공동 영농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농촌 마을 개념입니다. 돈의 공모를 통해 공동 영농형인 구미와 문경, 종합형인 예천을 선정하고 컨설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농어촌진흥기금 파견자 지원 관련입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청년농, 스마트팜 지원,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지원 등을 위해 진흥기금 650억을 연 1%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청년농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도 늘리고 상환기간도 20년으로 늘리는 조치를 해왔습니다. 4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입니다. 농가가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가가 느끼는 부담도 크고 최근 잦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국가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인이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농촌 돌봄마을 시군단지 조성입니다. 성주군 금산리 일원에 182억의 규모로 3년간 추진하며 2024년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조 미래형 스마트 APC 설치 확대입니다. 인력 및 경험에 의존하는 기존 APC에서 탈피하여 로봇, 센서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된 미래형 스마트 APC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김천, 안동, 구미 등 6개소를 시작으로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출이 7억 불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만은 아직도 저희들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확대와 수출 스타 품목 집중 육성, 온 오프라인의 국가별적 차별화된 마케팅 등 해외 시장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공약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경북 농식품 팔방미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농식품 유통 전환 시점으로 판매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전국 팔방미인 프로젝트인 팝업 스토어와 샤비삼 등 지역별 맞춤형 판매장을 설치하고 지하철 역사 등의 무인 자판기 등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경북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데이터 기반 상생년 유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비대면 당일 배송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대구 경북 지역의 공공 배달앱을 통해 지역 농가와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상생형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먹개비, 대구로를 통해 포항, 구미, 대구 지역에 운영 중이며 앞으로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농업 농촌 공익정진 기능정진 및 직접지불제도 추진입니다. 산농가 중심 면적 기준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요구에 따라 재배 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소농 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를 도입하는 데 현재의 직접지불 제도를 개편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9만 4천 헥타르 4,079헥타르의 지원이 예상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제한되었던 그 규정이 내년부터는 풀어져서 우리 도내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0쪽입니다. 곤충 양장 산업 거점 단지 조성입니다. 미래 대체 식량 환경 오염 해결책으로 곤충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천군에 전국 최초로 200억 원의 규모의 곤충 양장 산업 단지 거점 단지를 유치하고 생산, 가공, 유통 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으로 미래농업 곤충 산업 활성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기후 변화 및 대응 아열대 작물 및 등 대체 작목 육성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 지역 확대에 따라 망고, 바나나 같은 대체 작목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북 아열대 작물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아열대 작물 전문 단지 조성과 농민사관학교에 아열대 작물 재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별 특화된 작목을 중점 육성하는 등 2025년까지 대체 작목 153헥타르 조성을 목표로 농작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스마트 농업 확산 모델 구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이상 기후에 대응하여 ICT 융복합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준공된 상주 스마트팜 핵심밸리와 더불어 현재 조성 중인 완동 노지 스마트팜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 농업 시범 단지, 포항 성주 스마트 원예 단지와 올해 선정된 영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점으로 경북형 스마트팜 농업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53쪽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촌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역시 농촌협약 4개소, 농촌공간정비 5개소, 기초생활 거점 6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79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 최대 공모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공모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주학교 개선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문경 군기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입니다. 문경 군길이 상습 가뭄 및 수리시설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농촌 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설치 및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도 농식품 공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5쪽 축분 자원화 에너지 등 처리 다양화 추진입니다. 연간 800만 톤에 달하는 축분 처리 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희들 도에서는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축분 기반 친환경 소재 사업 등 축분 처리와 자원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축산 분뇨, 에너지화 등 연구를 위한 축산자원관리연구센터도 건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영천경마공원 건설입니다. 영천시 경원 금호읍과 청통명의 일원에 영천경마공원 부대시설 및 가족공동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올해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축종별 계량기 생산기술 향상으로 생산성 극대화입니다. 동물복지, 가축 분뇨 처리 규제 강화 및 시장 개방 등 국내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유전 흥지를 개량하고 초우량 수정란을 이식하는 등 한우 등 6종의 고도화 개량 신품종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구제역 조리인프라 특별방역 체계구축입니다. 2023년, 22년, 23년 동절기 위기 단계가 주위에서 심각 단계로 조정되고 최근 예천 지역에 AI가 발생하여 강력한 방역 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를 비롯한 27개소의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 일제 접속 및 항체 검사 강화, 가금 정밀 검사 및 예찰 강화, 농장 및 전통시장 소독 점검 강화 등 더욱더 강화된 특별 방역 구축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입니다. 최근 경기 강원 양돈 농가에 ASF 발생 및 우리도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기감 고조에 따라 가축 방역 대책본부 상시 운영, 양돈 농가 방역 및 정밀 검사 강화, 야생 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위한 집중 포획 등 선제적으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정한 공급으로 축산물 소비를 정대하고 포도, 감 등 향토 자원을 활용한 축산물 제조,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축산물의 고품질화에 주력하겠습니다. 61조 반려동물 보호복지 문화정착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 유기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센터 설치 운영, 구조포획단 활동 지원 등 전문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실,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구조동물의 입양비득 지원 등 입양 활성화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홍렬 의원님. 예, 영양 출신 박홍렬 의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기농, 기촌, 시군별 현황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홍렬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환 의원님. 예, 고령 출신 노승환 의원입니다. 각종 보조 사업 관련해서 지침 기준에 대한 재정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노승환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석영 의원님.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국가 공모사업 현황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서석영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또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구미 출신 정근소 의원입니다. 행간자료에 130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예산이 투입되어 영농정착 지원의 현황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 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교육받은 저 청년 농부들 있죠. 예. 그 저 교육은 다 받았는데 도시로 역기능 가는 현상이나 타 지역에 유출하는 건 없는 거지. 예, 일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대다수가 다 정착을 하는 걸로 지금 그 몇 파악하고 프로 있습니다. 역순행되죠. 예. 거의 교육을 다 받았는데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99% 정도, 8% 이상 다 정착은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런 어떤 트렌드가 이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 그 관리는 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들 일단은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선정되고 받게 되면 우리가 융자금 3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이제 그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군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트렌드가 농업 쪽에 조금 이렇게 후계농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이 만족도는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금액의 좀 작은 부분 또 상한 기간의 연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효성 있는 청년 농부 육성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고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청년들이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나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쪽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래서 어떻든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를 저희들이 지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농지 문제, 두 번째가 이제 임대료, 임대료 하기가 농지 임대료 하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본이 좀 문제다. 세 번째가 이제 기술 습득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 임대 부분은 전국 최초로 원래 저희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담은 돈은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원래 처음 실시했고 또 자본 투자에 관련해서도 지난번 의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농어촌진흥기금도 2억 원에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5억 원까지 한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간도 10년에서 39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청년농업에 대한 애로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청년들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게 예. 국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5점이요. 여성농업인 행정바우처 지원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있는지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지. 예,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하신 여성의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한 지원이 한 중정도 이하가 지금 현재 바우처 사업만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여성 농업인 농자가 편의 장비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여성 농업인이 그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그래도 농사를 짓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걸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화생활 비용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우리 바우처 부분도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좀 예. 탄력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네, 정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올해 들어 쌀값 하락이 많이 되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예, 그 의원님께도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께서는 이 쌀값 하락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방법이 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밥맛 좋은 살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최우선을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이제 타작물 재배라든지 우선 언제든지 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식량 안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소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촉진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쌀 소비가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쌀 소비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저도 마찬가지 이제 이거 똑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결국은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당 소비, 당을 높인다는 언론의 어떤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쌀 소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쌀을 갖다가 공공급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쌀이 좀 고품질에 들어가면서 밥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생각도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그 근본적으로 지금 밥맛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농업 정책이 어제 농업기술원 그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 정책이 다수학 위주로 정책을 바꾸고 또 밥맛이 떨어지는 그 미국에 대해서도 다 수매를 받아주니까 농가에서는 우선 그 소득을 위해서 비료를 많이 치고 또 일부는 또 쓰러지고 태풍이 불면은 많이 쓰러지고 이래서 밥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전체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데 이 밥맛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 하루에 3끼 중에 그 밥맛이 떨어지면 10%가 밥을 적게 먹는다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밥맛이 좋으면은 반찬이 좀 맛이 없어도 한 숟가락 더 먹고 이래가 소비가 촉진될 텐데 제가 그 쌀농사를 지금도 짓지만은 한 40년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은 소출이 떨어집니다. 수확량이 떨어져서 당연히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 농업 정책 지원으로 보존을 해준다면은 농가에서도 비료를 좀 많이 치지 않고 그 수확량이 좀 줄어도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농업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 다수학 위주로 자꾸 뭐 비료도 많이 치고 하는데 이제는 비료 많이 치고 좀 쓰러지고 이런 그 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매도 하지 않고 그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할 때는 그 특별 지원금을 더 주고 이래서 자꾸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전국적으로 소비량도 줄어들 것이고 그 전체 그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면 또 소비량도 늘어서 그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장님 앞으로 이거를 잘 검토해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그 간부 공무원님들과 잘 그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뭐 공감만 하고 또 저희들 관련해서 고품질 저비용 생산 구조 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축 분뇨 때문에 악취 발생하고 해서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묵은 과제입니다. 예. 축부는 지금 축산 농가는 자꾸 지금 늘어나는 추세 맞지요? 축산 농가 수는 주는데 규모가 규모는 크고 커지고 하니까 있기 전체 때문에, 예, 전체는 양이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악취 발생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 축산 농가에서는 또 축분 처리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그 축분에도 그 논밭에 함부로 그 살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부숙이 되어야 예. 살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산 농가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이제 축분을 처리할 장치도 없고 기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축산 농가에서 발효를 해서 농가에 논밭에 뿌리려면 힘이 들고 합니다. 지금 뭐 지원으로 뭐 콤포스트나 무슨 뭐 스키로다 뭐 또 그 축분 그 예. 보관 창고 뭐 예.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래 봤자 이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는 이 축분 처리 문제에 대한 특별한 뭐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 한 3, 4년간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분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논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저희들이 어떤 축분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이제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연간 우리 도내에 800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그게 다 대다수 한 90%가 이 논밭으로 뿌려지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축분 거를 갖다가 에너지화도 좀 시켜보자 해서 고체 연료화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연관해서 저희들이 그 바이오차 산업이라든지 축분을 어떤 소재 산업화도 하는 그런 연구들도 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참 어렵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나갈 그런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축산 농가 중에 그 소, 돼지, 닭 그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그 어떤 양 그 축분이 이제 발생되는 양. 예, 축분 발생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돼지 같은 경우가 가장 큽니다. 800만 톤. 돼지가. 연간 800만 톤에서 전국적으로는 5,400만 톤 정도가 돼지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 도가 한 8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축분 중에 소, 돼지, 닭이 이제 대부분인데, 물론 오리도 있지만은 예. 대부분인데, 이제 가장 문제가 그 돼지에서 발생하는 축분하고 예. 닭에서 발생하는 축분, 두 가지가 이제 냄새가 가장 좀 악취가 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 우분에서도 많이 쌓아놓고 하면 냄새도 나지만은, 그래서 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이거 처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 가지 예로 제가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겪어오고 본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축분은 그 재활용을 해서 예. 농업에, 농가밭에 그 우리 작물에 이제 유용한 유기물 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논밭에 뿌리는 게 저는 가장 그 좋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논밭에 그 사용하는 자 농가가 많은데 그 가축분 퇴비 가격이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 농업 과장님한테 먼저 그 3년 전부터 이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그 비료, 축분 비료, 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연간 35억, 36억 정도가 됩니다. 예, 도비만. 예, 그리고 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그 농가 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농업 인구도 많고 논밭도 많은데 이 35억, 36억밖에 되지 않는데 이 과감하게 이 지원 금액을 높이면은 그 지금 현재 농가에서 예로 그 가축분 퇴비가 자부담이 2,500원 정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100%를 사용한다면은 25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과감하게 그 도에서 지원 금액을 높이면은 각 시군에서도 또 그 보조율을 높입니다. 높이면은 예를 들어서 2,500원 자부담하는 것을 그 보조율을 높여서 한 1,000원 정도면은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은 지금 소비량이 3배 정도는 늘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지금 보다가 가축분 대비 이런 게 이제 3배 정도 소비가 된다면은 특별히 뭐 그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한 80% 정도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충원 이제 의원님 예.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시고 예, 필요하신 짧게 질의는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로 그렇게 연결해서 예, 질의를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한 해보시고 우리 가축분 처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잘 검토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농가에서도 농업에 막 큰 도움이 되도록 잘 그래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기 의원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몇 프로죠? 예, 저희들 한 8.75% 정도 됩니다. 점점 좀 줄어드는 뭐 비율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데 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잠깐 부연 설명을 아니 드려도 뭐 되겠습니까? 그보다 이제 그 내용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농업에 대한 부분이 이 1993년 WTO 체제가 되기 전까지 국내 농업이 가졌던 위치하고 지금의 위치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살기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켰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WTO가 95년도 발효되면서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이 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농민단체 활동을 할 때는 수출세를 만들자. 예? 그래서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농업을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개방을 했는데 그럼 그것으로 인한 혜택은 농민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금방 우리 이충원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서 가장 기본은 지금의 올해 지금 그 농정의 최대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예. 뭐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인데 예, 지금 살감이 제일 문제고 예, 그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는 예,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되고 예. 지금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우리 농정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희들 일단은 이제 저희들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품종이고, 품종을 이제 정부에서 아까 의원님 이야기했지만 수량보다는 품질이 높은 걸 갖다 우선으로 수매하는 계획을 해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재배 기술 관련해서 아까 유기질 비료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관련해서도 이제 RPG 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좀 더 좋은 쌀의 어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경상북도의 농정 중에서 예. 고품질 쌀, 즉 정부에서 그 공공비축미 품종이 고품질 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품질을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5개 품종을 수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제 2개씩 올해는 그또 이제 이 수매량이 많다 보니까 3개까지 지금 늘려주고 특별한 경우에 4개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농가들은 그 품종이 아니면 수매를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 수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경지 면적 중에서 고품질 쌀을 그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조차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예. 도에서 갖고 있는 게. 예.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의 고품질 쌀이라고 선정된 부분을
최대한 많이 거의 100%를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만들어주기 과정이 지금 정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그 기타별을 재배해서 지금 가격 차이가 그 지자체별로 2,000원, 3,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수량이 10%가 더 많아요. 그럼 40kg 조곡 한 가마당 평균적으로 6만 원이라고 잡으면은 그러면 2,000원 적게 받아도 10% 수확량이 더 많으면은 기타배가 지금 수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를 정책으로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의 고민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쌀의 어떤 그런 어떤 이 기후에 대한 어떤 생산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제 다양한 품종을 사실 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 품목만 지었을 때는 혹시 기상으로 인해서 전체 쌀이 이제 이 흉년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시는 어떤 고품질 쌀의 어떤 품질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공공비축미 사정격리국 예. 정부 예산이 얼마쯤 들으셨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원래 이제 시장 격리 초기에 했던 거 공공비축미 했던 거 해가면 한 2조 8천억 정도, 3조 가까이 됩니다. 자, 2조 8천억인데 예. 수요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타품종 작물 재배 많이 하셨죠.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되셨는지 어떤 타재배 작물에 대한 예, 보조금 지급 나갔던 게 얼마쯤 되신지 아시냐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거의 10% 정도도 안 돼요. 예,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뭐 타작물 재배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억만 들어가면 될 돈을 5천억만 들어가면 충분히 지정될 돈을 그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내년도 예산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지금 내년도 콩 재배 지금 타작물 재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도비도 우선점에 세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2년간 없어졌던 사업을 전략적 직불금이라 해서 콩하고 밀하고 할 경우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분질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죠? 그것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분질미도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분질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워낙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차지하고도 어제 제가 농업기술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콩이 가지는 그 재배했을 경우 우리 논의 공익적 기능 중에서 담수 능력에 대한 공익적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콩 재배로서 보완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콩은 섭해에 약하기 때문에 예. 담수 기능 자체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제 쌀 재배 명질을 줄이기 위해서 콩에 대한 그걸 너무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콩은.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분질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한 가지는 혹시 총체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바로 지자체에서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일부 지자체는 총체별에 대한 강화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이 자리에서 뭐 정책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우리 조사로 산업단지처럼 총체별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담수 기능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출수 3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모작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료 작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익 가격이 높아지고 예. 이게 몇 가지의 좋은 효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나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정책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실효성 부분은 농업기술에서 검증을 좀 한번 해보시고 예, 예.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돈의 여러 가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다시 나중에 저희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초기 질문 여기다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기 위원장님.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경북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그 밖에서 청년들이라든지 귀농귀촌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아이들 키워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거든요. 예. 그거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저 경북에서 굉장히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거는 과수인데 과수 중에서 사과 그다음에 자두 복숭아 이런 거는 전국 1위 하잖아,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1위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토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축적된 기술 이게 전부 합체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노력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송이 주가 되는 그 사과인데 사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 강원도 양구 가면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사과를 가원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경북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사과는 강원도 시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가봤을 때 엄청나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CPTPP 이게 가입이 되게 되면 또 외국산 과일들이 무조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테리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이런데 사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과 가격이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2005년도에 4만 원 하던 게 지금도 4만 원 합니다. 그런데 딱 2005년도에 인건비가 4만 원 하던 게 지금 13만 원씩 가요. 각종 농자재는 2배 이상, 최소 2배 이상, 심지어 3배씩까지 오르니까 점점 경쟁이 오히려 떨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걸 변화를 시켜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켜서 하여튼 영농비 덜 들고 또 고품질 다수화 이런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의원님 지적하시던 부분이 어떻든 이제 CPTPP가 되면 역대 이제 우리가 개방보다도 더 강하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97% 정도가 개방이 되는 효과, 수산물의 경우에는 100%가 개방된다는 그런 상황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제 전체가 시장 개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 대책으로 어떻든 비용을 줄이고 고품질화 시켜서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과의 경우 사실은 이제 사과로 하나 예. 좁혀서 하면 예, 사과의 경우도 96년도 저희들이 신경북형 사과라 해서 M9이 이제 이때까지 많이 생산성도 있어서 괜찮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이 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이는 그런 다축 재배 그런 어떤 이 노동력도 줄이면서 생산성은 높이고 품질은 올리는. 그래 그 다축형이 쪽으로 96년도에 그 키 작은 사과 경북 들어와서 이태리에서 들어와서 그게 경북에 확산을 시켜서 경북형 사과로 발전시켰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게 한 축이 돼서 지금까지 끌고 왔었거든요. 예, 예. 왔는데 그럼 이제 변화가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다축형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 다축형을 가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노력했는 게 뭐였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0년 그때 의원님께도 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미래형 가원 조성 그때 심포지엄도 열면서 우리가 발전 방향 계획에 대해서 아니 그는 좋은데 20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 건 좋은데 예.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다든지 정책을 펼쳤는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첫째 이제 우선 농가들의 어떤 의식 개혁을 위해서 농민사관학교의 과정을 2020년도에 2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 윤태명 교수가 주도를 하죠. 예, 저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었던 상황이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시설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수 그 현대화 사업 또는 품목 안에 다축형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그거는 기존 예산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예, 품종 갱신을 그래 하되 여기에서 특별히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정책을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있던 거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예, 근데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품종 갱신을 할 때
이제 기존 신경북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축형으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그렇게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 그 있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이 실질적으로는 좀 갑자기 딱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우리 국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96년도에 도입될 때도 예. 앞선 선동농가들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경북에 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지고 손발이 맞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확 들어가지고 확산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이라 해서 이 축을 주로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을 하고 있는데 이 농정국에서는 전혀 역할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2년 전에 먼저 이렇게 좀 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자 해서 이축형을 기본으로 하되 그 의원님 구역 방식의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선도농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바꿔라고 지금 계속 그 권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예산 사업에 대한 권유만 하지 지금 정책적으로 내놓은 게 없잖아요. 이 뭐 지금 사업비 제가 다축 있잖아요. 예, 예. 다축에 두 가지인데 예. 한 개는 한쪽만 눕히는 구역 방법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요 이마오대 가면 있고 예. 그다음에 청송에 가면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다축 양갈래로 벌리는 다축. 예, 예. 이거는 포항의 그 태산농원 가면 예. 그건 한 6, 7년 전 제가 듣기로는 한 7, 8년 됐는 걸로 들었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증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 가면 구역 방법을 쓰고 뉴질랜드로 가면 다축으로 하는데 그 다 이제는 10년씩 성목이 다 됐기 때문에 검증이 다 된 거예요. 예. 검증이 다 되고 그러면 외국에 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나 하면 이태리의 그 위도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M9이 도입을 해서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좀 앞에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구요시라든지 다축형 가원을 최소한도 한 군데 그 좀 잘해놨다 한 데 10번 이상 갔을 겁니다. 예.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의원님 그 지적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 안 됐대요.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정책을. 예.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내놔야 따라오지. 또 이게 다축형으로 가게 되면 그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렇죠. 예.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묘목값입니다. 묘목값. 이런 부분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이 다축형에 가면 장점이 첫째, 단위 면적당 이 주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그만치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최소한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단위 면적당. 그리고 아주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 방추형 크게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그때는 입체형이지만 이거는 평면형이잖아요. 평면형.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원 관리가 하는데 인건비는 심지어 좀 어떻게 치면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이라 합니다. 인건비가.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입 따기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적가하기 쉽고 수확하기 쉽고 반사필름 안 깔아도 되고 햇빛이 그대로 다 들어가고 약이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좀 우리 도에서 좀 나서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이미 좀 일부 나선 데가 있어요. 예. 우리 청송구 같은 경우 저희들 도에서도 그 네. 시설해 도에서 앞에서 끌어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투입을 도에서의 정책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줘야 마중물이 되거든요. 그게요. 예. 그래서 그게 확산이 돼가 일시적으로 넓어지게 되면 우리 그 농가의 소득도 올라가면서 일손도 덜 들고 이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CPTPP 이게 가입되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만의 그 진입 장벽을 높은 이걸 낮춰주는 역할을 도에서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품종갱신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근데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39쪽에 보면 주요 역점 시책 21개 있는데 이거 한 줄 사과랑 한 줄 저 과소에 한 줄도 없어요. 그 하여튼 도에서 지금 변화의 시기잖아요, 그죠? 예. 96년도에 하듯이 제대로 좀 도에서 좀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네, 신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종수 농축산국장님, 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가장 어려운 농촌에서 또 농업 분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신여강 의원에 같이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우리 고품질 사과 경북이 앞장서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데 우리 포항 지역에 해발 한 500m 고능지 지역에 아까도 우리 신여광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태산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약 7만 평 정도 고품질 사과 재배 단지를 하는데 뭐 다축, 뭐 이축 그 모든 최신 기술은 그 농원에 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 가봤습니까? 한번? 예, 다녀왔습니다. 다녔습니다. 예. 우리 아마 간부 그 공무원들도 한 번쯤은 가보셔서 지적을 하는데 이 농가에 하루에 많게는 한 200명, 적게는 한 6, 70명 정도 고급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사실 이것은 농축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기술 보급을 해야 될 업무를 이 농가가 맡고 있어요. 아들도 농원 관리를 하고 딸도 농수산대학을 나와서 유통 품질 개선에 매달려서 전문가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수익도 거의 한 15억 이상 매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신여광 의원이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농가보다 못 따라가는 농축산국 진짜 우리 국장님 분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농가에서 많은 선진이 견학 교육생들이 오니까 일을 하다가 일일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또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목이 쉬어서 어떨 때 제가 한번 가보면은 목이 쉬어서 이제는 제가 못하고 이건 좀 우리 공무원 부분들이 좀 때마다 주셨으면 합니다는 얘기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이 오니까 자기 집에서 농장주가 관리하는 화장실도 좁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한 200명씩 오니까 차를 타고 먼 길을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가서 하니까 가원 쪽이 또 위생 문제도 되고 또 겨울철에는 추울 때 오니까 바깥에 그것도 추운 지역 아닙니까? 고냉지 지역이니까 교육생들이 추웠어.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여러 가지는 이게 우리 과연 아무리 앞서가는 농가지만 이건 농가에 맡겨놔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우리 국장님 교육장이라도 비라도 피하고 추위도 좀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경양식 교육장과 또 그 안에 화장실도 좀 만들어서 진짜 이 농가가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과수원 농가의 자긍심을 지키는 그걸 우리가 지켜주잔 말입니다. 우리 저 김종수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뭐 이제 선도농가가 저희들 도에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이제 이번에 그래서 어떻든 뭐 이 경상북도 농업 명장으로 또 사실 선정이 되면서 교육장 그걸 조금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제 저희들 농축산국은 이제 사업을 한 부서다 보니까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지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술원이 좀 전담해서 맡아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그런 어떤 선도 농가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은 저희들 협의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대책을 써와서 다음 예산 심의 때 반드시 보고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우리 지금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을 많이 우리 지금 펼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 사업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도민 열세가 한 수십억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많게는 국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국비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곳에 한 60억 정도서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마을 만들기에 너도 나도 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소득 가꾸기를 하는 곳이만 저도 뭐 일선에 있을 때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문이 다 잠겨 있고 심지어 주차장은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풀이 사이사이로 나고 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또 시설물은 전기세도 지금 못 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예. 그래서 국장님 이런 쪽에도 좀 더 우리가 뭐든지 예산 투입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성도 중요하거든요.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진짜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선정되진 않지만 저희들 하여튼 그런 면밀히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후 관리도 예. 잘 좀 해주시고 잘 좀 지적. 뭐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우리 농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너무 또 많은 지적을 하면 사기가 떨어지지 싶어서 이 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 뭐 전심도 못 드시고 이래 행감장에서 못 드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예, 보기 좋습니다. 자, 20년, 21년 국비 공모 사업이 이제 도착됐네, 그죠? 예. 예. 20년도에는 한 40 몇 개가 공모에 선정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자료 보면서 얘기합시다. 예. 그걸 쭉 보니까 뭐 이 참 시기 적절하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잘하고 뭐 친환경 대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도 아주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도 잘했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23개 시군 전체 봤을 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도내에 72개소 예. 지금 현재 있는데 많은 데는 뭐 5, 6개소가 있고 적은 데는 2개소씩 있는 거 있는데 일단은 필요하다면 농기임대사업소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개소수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기존 보완 그렇죠. 이런 데 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추진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또 새로 개소수를 또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우리 포항에도 지금 동서남북에 예. 4군데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활발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가을철, 봄철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임대사업이 직원들 출근해서 임대를 하고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예. 잔잔한 우리 아마 감동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예, 저도, 우리 경북 농업에 또 그동안 녹색혁명, 백색혁명 일으키고 지금 다 70 넘은 고령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앉아서 빌려주는 사업이 아닌 직접 실어다 줘야 됩니다. 이제는요. 실어다 주고 현장에서 싣고 오고 우리 포항에는 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3, 4일 전에만 미리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차량 기사가 그 전문 특수 면허증 가진 우리 기사를 채용해서 직접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하고 또 70 중반 되시는 연세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 일설도 하고 또 그 농기계가 그 흙이 많이 묻고 이렇게 해도
싣고 와서 세련 시설을 다 하고 직원들이 다 합니다 요즘은. 예. 그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그 임대료도 적정하게 시비 보조를 해서 적정 규모에서 또 이거 그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니까 이 기간이 무한대라요. 잘 안 갖다 줍니다 혼자. 그래서 적정한 임대료는 필요하다. 하여튼 농기계 임대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진짜 우리 농민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더라. 야, 대한민국 국민 맞다. 우리 공무원이 달라졌구나. 이런데 좀 더 좀 찾아가는 감동 행정 우리 김종수 국장님 한 번 더 현장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안 그래도 의원님 그때 마침 의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지난번 코로나 때 20년, 21년 올해까지 그래도 임대료도 50% 감면해주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조치를 했고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뭐 세심한 그 농정 펼쳐 주실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현장 가서 보니까 요즘 콩 탈곡기가 예. 선호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종은 조금 좀 늘려줘야 되고요. 예. 지금은 뭐 자꾸 새롭게 신규 뭐 임대사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기종을 예. 좀 더 탄력적으로 농가에 가장 많이 필요한 사실 농가 부채가 많이 드는 게 농기계 사고 부채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 생기니까 정말 좋죠. 1000평 한 2000평 소규모 농가들은 이 임대사업소가 효자입니다. 효자. 예. 그래서 빌려 쓰고 이라고 많은 부담비도 없고 영농비 부담도 해서 요걸 좀 더 우리 국장님들하고 그 간부 공무원 일선 시군에 나가실 때 임대사업소도 한번 현장도 살펴보고 그 애로사항도 직원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좀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이 농촌 활력화산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예. 요거 했는데 요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우리가 이제 이 다목적 용수 개발은 사실은 이제 그 농촌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매년 한 5개, 많아 6개, 5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떻든 매년 저희들 한개소에서는 지금 이제 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최소 300억에서 보통 뭐 한 500억 사이 가까이 이래 되는데 당초 보통 5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재원 문제 때문에 전국 공이 동의 한 5년이 아니라 한 7년 이상 이제 걸려서 완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사업입니다. 예, 그다음 그 21년도 우리 국비 공모사업도 한 40 몇 개가 선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시기적절한 뭐 공모사업 같은데 이런 공모사업이 내년에도 많이 좀 이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에 국회의원들까지도 좀 찾아가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선정해. 우리 경북은 사실 이 국비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예. 맞죠? 예, 안 그래도 농림부 사업이 의원님 거의 다 국비 사업이 공모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그 공모 사업에 하여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도 다행히 그 내년 예산에 저희들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은 국비가 한 900억 정도. 공모 사업이 이제 올해 많이 해놔야 내년에 또 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역대 그래도 최대 지금 내년에는 국비가 제일 많이 느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예산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야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좀 더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국비 사업에 많이 좀 도전해서 좀 진짜 전국 도중에 우리 경북도가 가장 앞선다는 좀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은데 끝으로 경산 묘목 특구로 지정됐죠.
예, 그거는 한 14년 전에 지금 경산 묘목이 특구로 지정돼서 많은 뭐 지금 시너지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특구 지정된 이후에. 예, 초창기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떻든 그 경산 묘목 특구는 우리 도내 지역에 그 가수 묘목을 공급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초기만 해도 경산 묘목은 저도 어릴 때 예, 아버님 따라 묘목 시장에도 가고 묘목도 사가오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한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뭐 좀 침체된 것 같은 기분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충북입니까? 이원 예, 묘목 단지요. 예, 예. 그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물론 뭐 수도권에 뭐 가까워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도 우리 담당 간부님들이 좀 가서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건 또 축제도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 그 행정 당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경산은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 경북 농업의 효시거든요. 거기서 사과가 시작되고 경산에서 첫 대구 사과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도시화 되다 보니까 농업이 조금씩 밀리는데 그래도 묘목 하나는 경산이 최고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들이 그냥 그 묘목 그 농가만 맡기지 말고 하면서 가보십시오. 가고 이원 그 충북 이원 쪽에도 한번 가서서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보고 오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안 그래도 경산에 그 의원님도 계시지만도 저희들 경산시하고 지난번에 좀 묘목 클러스터 좀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산 밀 생산 단지 지금 안동 예천 상주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쯤 재배하고 있죠? 그 몇 헥타르? 예, 오늘 그 헥타르 그거는 규모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밀은 지금 거의 자급률이 몇 프로죠? 밀은 지금 0.8% 거의 뭐 없죠, 예, 그죠? 1%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 밀 이거 애들 빵 만들려면 참 좋거든요. 요즘 애들 성장기에 아토피 피부염도 많고 환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밀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 좀 적극적인 국장님 의지를 갖고 예. 예. 뭐 상주 예천 안동에서만 맡길 게 아니고 23기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적극 좀 권장해서 좀 우리 밀이 한 5%라도 한번 올려보자고요. 예. 우리 밀은 아주 좋거든요. 애들 이거 밀이 한참 키고 보리 밀하고는 같이 5월 6월 달에 이게 성장하면 애들 정세도 엄청 좋거든요. 밀밭에 그 포토존도 좀 만들어주고 예. 그 생산도 하고 이거는 경관 농업도 됩니다. 예, 예. 보리밀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의지를 갖고 그래 좀 하나하나 안 되는 것도 좀 되도록 해보는 게 농축산국 아니겠습니까? 예. 믿고 저 질의는 이어서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박홍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양 출신 박홍렬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농 기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은 인구가 또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도농 간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이래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많이 어렵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11페이지 보면은 기농이 2021년도에 기농 인구가 전국의 1위다. 그래서 뭐 경북이 2,710가구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또 보면은 기농 기촌 유치 가구가 있습니다. 그럼 21년도에 42,988이라는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초는 뺀 거예요?
이제 기농 기촌을 합쳐서 합천 인원수고 거기다가 이제 인원수로 따지면 56,000명. 그렇게 47,000이 아니고 그렇게 2인 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1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차이점이 21페이지. 예, 기농 기촌 합쳤는 가구입니다. 뒤에 거는 합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기농 가구하고 기촌 가구를 합쳤을 때. 그런데 기농 가구가 이렇게 2,710가구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기농 기촌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2,900가구 중에서 기농 완전히 순수한 목적의 기농으로 들어오는 데는 2,700가구고 그 인원수로 따지면 2인 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한 3,600명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기촌했다가 5년 이내에 다시 기농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년 이내에 기농할 의사가 있습니까? 하니까 또 실제로 일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조사 잡는 거는 들어올 때 기농을 바로 해가 농업경제체를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농업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가구 수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영양군의 인구가 지금 16,066명인가 이래요. 예. 그 연말이면 16,000도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출생이 1년간에 작년도 1년간에 42명이고 사망이 212명입니다. 그럼 171명이 자연 감소 이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구가 들어가면은 기농이나 기촌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수치로 보면은 기농 인구가 이제 군에서 잡아나는 거 보면은 늘어야 돼 인구가요.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 줄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 4년 있다가 기농했다가 다시 역기농을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촌하는 영양군의 숫자가 한 330명 정도 돼. 21년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되는데 자연사 하시는 분이 한 170명, 180명 정도 되고 또 빠져나가는 부분 따지면 200명씩 넘으면 상대적으로 100명 정도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좀 더 주는 이유는 400명 정도가 아마 더 주는 이유는 아까 역기농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또 역기농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시 나가는 부분들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농기촌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연간 우리가 한 50만 명이 이 농촌으로 오는데 그중에 경상북도에 56,000명이 옵니다. 그럼 56,000명이라면 결국은 한 개 군, 좀 큰 군이 한 개 군 이상이 되고 기농하는 분만 해도 면 아닙니까?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한 개 면 이상이 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기농기촌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은 경상북도가 그래도 의원님이 늘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해왔던 상황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의 자연 감소 인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들어오는 인구하고 나가는 인구가 봤을 때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시책이라든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안 그래도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또 8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또 이 농촌에서 살기보다는 또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또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농과 역기농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농을 막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저희들이 이게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정책적으로는 기농 정책을 하나의 어떤 강력한 추진 정책으로 쓸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은 지금 그 인구 늘리는데 기항 있잖아요. 고향으로 오는 사람들. 이게 오히려 그분들이 애정이라든지 고향에 대한 열정 이래서 이런 분을 유치를 하면은 인구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를 늘리려면 좋은 시책이 뭐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여기 보면은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뭐 경영 안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해마다 이렇게 해가 오는 내용이라서 좀 획기적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만은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운영. 예, 예. 이게 이제 공모로 해서 농심 공모로 해서 영주 영천이 됐는데 저도 영천에는 한번 들렸습니다만 아주 호응도가 높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공모에 그 2개 시군만 됐습니까? 예, 농식품부가 이게 지금 전국 8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도 2개가 됐고 6개는 타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되면 언제든지 시군마다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 예. 자체 사업으로 하든지 예. 이거를 좀 확대했으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예. 시군 단위에서도 보니까 자체 군비로 해서 예, 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좋은 시책이니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공감 100% 동의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22페이지에 기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이래 가지고 40농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북도가 참 뭐 여기 보면 40농가면은 우리가 2,710농가에 40농가라고 하면은 이거 뭐 돌아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걸 좀 진흥기금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좀 시군별로 좀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기농한다 해서 다 진흥기금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그렇죠. 있어서 예,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의원님 신청자가 많으면 진흥기금을 좀 더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이 너무 많이 돼서 예, 예.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도에서 좀 이걸 확대를 해주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네, 박홍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렬 의원님. 예, 영양주신 박홍렬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재배 면적이 9,000헥타르고 전국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하고 근데 27%를 차지하고 있네, 그죠? 예. 그래서 고추 하면은 이제 이름이 나는 게 영양인데 지금 영양의 고추 재배 보면은 당초에 냉해 그 다음에 가뭄, 장마 이렇게 병해로 인해 가지고 작황이 아주 흉작입니다. 흉작인데 불구하고 가격은 또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애로를 많이 또 토로를 하고 있고 또 인건비가 뭐 인상이 됐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는데 또 적기에 또 오지 않는다. 뭐 이런 또 얘기. 그리고 비료 농약이라든지 기자재가 인상됐고 이래서 아마 삼중고를 또 겪고 있다. 특히 면세유, 석유 이 건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그래서 뭐 군에서는 고추 재배 장려금이라든지 건조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고추와 관련해서 농축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저희들 고추 관련해서는 시설 자금,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대여 예. 빌려주는 언제 시설을 갖다 대여가 아니고 시설 비가림 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비가림 시설 예. 그런 어떤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우리 또 같이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 안정제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추, 마늘, 양파, 고추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액 보전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뭐 이렇게 예하로 떨어졌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번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 저희들 생산비가 못 미칠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정부가 수매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을 펴고는 있습니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 같은 경우는 사실 참 많이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합 세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저도 군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군에서 우선 일부 자금도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의 이제 이 민감 작목, 최저 생산비 보장 이 부분만큼은 모든 품목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이 정도 한 5개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어떤 생산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저 생산비 예. 이거를 지금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예, 저희들도 매번 보면 이제 그 아까 했듯이 다는 못 하는데 품목을 아니 제가 제안해서 고추에 대해서. 예,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정부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수매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달락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수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요 보면 이제 저희들 가격 하락 보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채소 가격 안정 지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역별 약정 물량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농식품부에서 농협, 도에서 이제 가고 지방비 같은 경우에 도비, 시군비, 농협으로 이렇게가 그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예, 매년 이게 지금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하는데 가격 하락할 경우에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한 80% 수준 정도 그렇게 소득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그 보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를 각 지역별로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계약 재배의 어떤 될 경우에 아까 최저 생산이 안 될 때 80%까지 도매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의 80% 수준까지는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약 재배 농가가 돼야 되겠죠. 계약 재배 농가에 한해서. 예, 농협하고 다 계약이 돼가지고. 예. 예. 그리 가격이 낮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년도 재고가 많다. 예. 그다음 뭐 소비가 감소를 한다. 예, 예. 뭐 이런 건데 그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고추 수입을 이 쿼터제로 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고추 어차피 이제 개방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입하는 업자가 국내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고 국내 가격이 낮으면 사실 이게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좀 덜 적게 들어오고 해서 그 생산 수입되는 때는 물량은 매년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됩니다. 뭐 그거야 그래서, 뭐 예. 싸면은 어차피 뭐 예, 예. 안 될 거고 이런데.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고추하고 수입산 고추의 어떤 국민 선호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 고추를 사용하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다 국민들이 그래도 국내산을 수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급이 이제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많이 폭등했을 때 이제 수입 물량을 정부에서 좀 늘려버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또 농민들의 어떤 반발도 사고 있는 거고 저희들 그때마다 저희들도 이건 아니다 적당한 정도의 어떤 수입해야지 농가들은 한때 뭐 가격이 조금 오랐을 때 아까 했듯이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그 실질적으로 농가가 수취하는 그런 소득은 가격이 올랐다 해서 많이 받는 거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해서 중앙정부에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줄이고 예. 수출을 또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재고 물량이 많고 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 수출에 대해서는 뭐 우리 중앙정부의 건의라든지 이런 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뭐 저희들 수출은 그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이 외국에 나가 보시면 우리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출이 일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어떤 일본이나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그래도 국내산 고추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일부 수출이 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고추를 수출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 영양군에서도 수출을 미국에 하는데 예. 아주 극소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홍보용 정도 그냥 한다 하는 한 3배 그런 정도지. 한 3배 비쌉니다. 예, 예, 그런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뭐 시설 자금 지원이라든지
생산 안정제 차익 보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 고추 산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박홍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짧게 그리고 보충 질의합시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CPTPP가 협정이 되면은 그 파장은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피해율보다가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상상을 아마 초월할 겁니다. 또 우리 또 쌀값이 폭락하면서 쌀값은 우리 농업의 상징성 때문에 우리 쌀값을 지키고 쌀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저는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와 연장선상에서 우리 경북 23개 시군이 16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2개 시군이 소멸 관심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기금 소멸기금으로 해서 기초기금이 75%가 지금 집행이 됐고 지자체로 다 내려갔고 자 그러면 우리 강역분에 대해서 25% 강역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걸 담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한 50억은 저희들이 자 우리가 2022년도 3년도 우리 사업 전체 금액이 847억입니다. 847억인데 이 강역분이 지금 이제 사업이 시행되고 이제 아직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시군에 이제 관심지역 2개 시군을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도와 지방 지자체와 매칭 사업을 해서 사업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잠깐 스톱된 상태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경북이 사실 뭐 농도라고 늘 뭐 지사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농업 인구가 그래도 경제 인구들보다는 사실은 적습니다. 35만 정도 되지만은 우리 지역이 농업도다 보니까 이 지방 소멸 기금 또한 농업에 사실은 좀 편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사님이 의진지 우리 농정국의 역할 부족인지 18개 시군 중에 딱 5군데밖에 농업 예산으로 포함된 게 없어요. 농업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 농정국에서도 사실 조금 각성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은 일단 그 소멸기금 자체가 농업 분야에 투자 많이 되면 저희들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아까 소멸기금 자체가 농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소멸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거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어떻든 그 돈 자체가 다 그 이 인구가 좀 많이 사라지는 지역에 다 돈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저희들 농업 쪽에 좀 더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농업 쪽에만 편중돼서도 안 되고 또 농업이 또 소외돼서도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국에서 자 차후에 2024년도 또 지방기금 기초기금 또 강역분이 또 내년에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등급을 받아서 집행되는 보조받는 금액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강역분으로 오면은 우리 정말 우리 앞으로 농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역할을 그냥 기존의 매뉴얼대로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만. 예,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보충 질의로 중심 우회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하시고 예. 제가 일전에 위생연구 시험소에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 부분인데 우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합니까? 그요? 예.
자, 사실 이게 우리가 북부권에서 우리 경북도로 지금 자꾸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유해조수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위생 시험소에서 뭐 농정국에 뭐 보고가 된 뭐 업무 저걸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돼지 사체를 유해조수 포획을 하면은 각 지자체의 특정 지역에 소각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소각을 할 때 피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를 안 뽑습니다. 검사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유해조수 관련한 포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돼지 혈병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경북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돼지 사체가 발견이 되면 우선 그게 돼지 열병에 감염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걸 채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감염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상주에서 지난번에 이제 첫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사를 안 한다 하면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축산 방역 예. 그 축산과에서도 우리 농정국에서도 또 도에서도 환경부하고 연계를 해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안 아프리카 하면 돼지 열병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사육을 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농장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기 위해서 8대 강력 시설을 지금 설치를 100% 다 하진 완료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농장으로서의 어떤 감염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양돈 농가의 어떤 생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농정국에서 축산과에서 한번 실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의원님께 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